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큰 일교차에 비, 미세먼지까지 정말 변덕이 심한 날씨 때문에 건강관리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보험플랜 119 순서를 먼저 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 치료비가 부담되는 큰 질병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강의 시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어지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에는 오늘은 가성비 으뜸인 질병 후유장의 특약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보험 플랜 119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도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네, 오늘도 두 가지 참여 방법 열어두고 있을 겁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로도 남기실 수 있는데 문자, 전화 모두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남기실 수 있고요. 빠르고 정확한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강의는 김정덕 전문가께서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큰 질병이 걸렸을 경우에 치료비 부담을 덜어줄 뿐만이 아니라 또 생활비에 보탬이 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네, 큰 질병, 우리가 어떻게 보험을 준비를 해야 제대로 잘 가입을 했을까 항상 궁금하죠. 그래서 이 큰 질병을 제대로 잘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가장 기본적인 실손보험을 먼저 준비를 하십니다. 그래서 실손보험은 가장 작은 질병부터 큰 질병까지 굉장히 폭넓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을 준비할 때는 실손보험을 가장 먼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큰 질병을 대비하는데 가장 기본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된 보험이죠. 자, 우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월 건강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지만 그게 환급이 되거나 돌려주지 않죠. 실손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급이 되거나 돌려주지 않은데, 자, 갱신 주기마다 계속 보험료 인상되고 물가 상승 반영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은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또 가입 연도에 따라서는 실손보험도 입원하게 되면 100% 다 보상이 되는 게 있고 또 그 이후에 가입한 것들은 또 80에서 90%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실손보험은 입원하면 보장이 굉장히 크지만 통원하는 데는 통원비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작게는 10만 원부터 많게는 30만 원 전후까지 있는데 점점 우리나라는 의료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입원은 점점 줄고 통원으로 치료하는 횟수가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무리 큰 질병이 와도 입원 기간은 짧기 때문에 우리가 통원으로 하루 20-30만 원 통원비에서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통원비에서 긴 치료비를 해결할 수 있는 통원비를 대체 방안으로 쓸 수 있는 바로 진단비와 수술비 플랜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진단비와 수술비가 필요한 거는 우리는 실손보험만 가지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이 진단비나 수술비는 어떤 거를 쓰냐면 부족한 치료비를 대체 방안으로 쓸 수도 있고 또 단절된 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간병비 역할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큰 질병에 대해서 대비하는 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진단비를 가져가면 좋을지 또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지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발병률이 굉장히 높은 게 암입니다. 그래서 암보험은 어느 누구나 한두 개씩 가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암보험 한두 개 가입을 한다고 해서 내가 암이 걸릴 거야 이러고 가입을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이제 진단비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거고요. 이 암 진단비는 굉장히 많이들 여러 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만 또 발병률이 높은 암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 진단비를 준비할 때는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좋으냐면 현재 나와 있는 유사암은
우리가 발병률이 굉장히 높은 암을 보험회사에서는 유사암이라고 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유사암에 걸렸네요. 아니면 고해감에 걸렸네요.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보험회사에서 유사암이다, 고해감이다, 소해감이다, 일반암이다 이렇게 분류를 해놓는데 우리가 암보험을 가입할 땐 굉장히 폭이 넓은 보험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사암에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갑상선암 요렇게 기타 피부암 이렇게 4가지만 유사암으로 분리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일반암으로 보상이 돼야 됩니다. 뭐 위암 진단받았다, 간암 진단받았다, 뭐 대장 전막내암 진단받았다 했을 때 암 진단비 가입하는 그 금액을 다 보상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 보험회사에서는 이 유사암 4가지 외에 대장 초기암인, 대장 내시경하면서 발견되는 대장 초기암인 대장 전막내암도 이미 유사암으로 빠졌습니다. 대장 전막내암 이미 유사암으로 빠졌고 또 여성 생식기암, 이제 유방암이나 자궁암, 또 남성 생식기암으로는 전립선암이나 방광암도 이미 소외감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대장 전막내암이나 유방암이나 자궁암 또는 전립선 방광암도 다 일반암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암보험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남성은 이런 전립선암이 굉장히 조기에 많이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성 전립선암은 조기에 발견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전이도가 높다 그래요. 그래서 특히 남성분들은 40대 이후에 계신 분들은 이런 전립선암 조기 검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방광암 이런 대장 전막내암 또는 이런 유사암들이 굉장히 발병률은 높고 또 완치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같은 암 보험에도 이렇게 보장을 굉장히 많이 축소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험 준비할 때 바로 유사암의 4가지만 제외한 모든 거는 일반암으로 준다라고 하는 그런 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암보험을 준비할 때는 항상 따라다니는 게 있죠. 같이. 고해감입니다. 고해감은 발병률은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치료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암 진단비보다 상대적으로 고해감의 진단비는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특약으로 따로 항상 구성을 해서 최저 1,000만 원부터 뭐 2, 3천, 최고는 뭐 5천까지도 가입하는 회사가 있는데 보통 일반암 한 3천에 고해감 2천 정도 해서 식도암이나 췌장암 이런 진단받으면 뭐 합의 5천만 원 아니면 간암이나 위암, 대장 전막내암 진단받으면 일반암 3천만 원 이렇게 좀 폭이 넓게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암 진단비를 구성할 때는 항상 일반암과 고해감을 함께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암 다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뇌와 심장이에요. 뇌와 심장인데 뇌와 심장에도 우리가 발병률이 넓은 이런 밑에 뭐 뇌출혈이나 뇌경색도 아닌 어떤 중풍 아니면은 급성 심근경색이 아닌 이런 협심증 같은 이런 발병률이 높은 진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입이 좀 어렵죠. 나이가 조금 40, 50대 넘으신 분들은 이 진단비 가져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암 다음으로 뇌와 심장을 준비할 때는 최소한의 뇌출혈도 되고 뇌경색도 되는 어떤 뇌졸중 진단비까지는 항상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 보험사에 나와 있는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그리고 이제 구성을 할 수 있으면 이 뇌졸중과 뭐 급성 심근경색 다 포함되는 뇌혈관 진단비라든가 허혈성 심장 질환까지 준비를 하시면 좋은데 요 허혈성 심장 질환이나 뇌혈관 진단비를 준비하기에는 요 담보가 좋다고 해서 요 담보만 딱 가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병률이 높고 진단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진단비는 보험회사가 사망 담보와 연계돼서 불필요한 기본 담보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볼 때는 담보 자체가 굉장히 좋지만 굉장히 가성비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큰 질병으로는 암과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요 3대 진단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암은 저희가 진단을 받고 이제 조기에 요즘은 다 1년에 한 번씩 매년 정기검진을 하기 때문에 암 진단을 받아도 수술하고 다 직장생활, 일상생활이 복귀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뇌 쪽 질환은 이제 마비가 오는 질환이기 때문에 재활 치료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어떻게 볼 때는 암보다는 이 뇌 쪽 질환의 보장이 더 훨씬 더 강화된다는 생각을 저는 해보고요. 이 뇌 쪽 질환도 어떻게 하면 충분히 더 보장을 강하게 할 수 있는지 또 잠시 후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금 암 진단비 이제 방송에서 가장 이게 착한 보험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20년 납에 100세 만기로 비갱신입니다. 보험료 전원료 변동 없고, 자, 30세 기준의 1급 사무직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암, 방금 앞에 설명드렸던 유사암 4가지를 제외한 모든 일반암 2천만 원에 뇌출혈 뇌경색이 다 되는 뇌졸중 진단비,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각각 다 2천만 원 준비하고요. 여기에 이제 요거 특약으로는 가져가셔도 되고 가져가지 않으셔도 되지만, 이런 말기 간경화나 폐, 또 심부전 같은 경우는 이런 진단비가 보장보험료가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약으로 큰 질환이기 때문에 같이 구성해서 가져가시고요. 이 유사암 진단비도 일반암에 20% 보상됩니다. 그래서 400만 원까지 이렇게 보상이 되는데, 우리가 착한 보험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월 납입보험료가 52,000원이에요. 자, 착한 보험은 어떤 걸까요? 자, 우리가 납입기간 20년 납이면 20년 납입 안에 해지를 하게 되면 해지 환급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착한 보험은 납입기간 중에는 적립금이 쌓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납입기간이 끝난 20년 후에 해지하게 되면 원금의 30% 이상도 해지환급금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납입기간 안에는 해지환급금이 없어요. 그래서 보험사와 고객이 약속을 하는 거죠. 납입기간 안에 해지하면 나는 고객한테 한 푼도 주지 않겠다, 고객은 받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가입을 하는 보험인 만큼 일반형 보험보다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똑같은 보장에 월 27,000원 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보장은 암 진단비 2,000에 요 정도 넣었지만 암이나 뇌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를 3,000씩 올리고 다른 특약까지 들어가게 되면 보험료 차이는 더 많이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상품 중에 하나가 바로 착한 보험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험은 우리가 보험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때 오래도록 잘 유지할 수 있는 분들한테 많이 권해드리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일반형을 많이 가입을 하시는데, 미지급형이 요즘 들어 굉장히 대세죠. 그래서 이런 미지급형으로 해서 보장을 좀 여유 있게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암과 뇌와 심장에 대한 진단비 보완을 강화를 했고요. 그 다음이 바로 이제 이 5대 기간 수술과 일반 특정 수술에 대해서 이제 수술비가 굉장히 크게 나오는 건데요. 이 앞에 우리가 얘기했던 이 뇌 쪽 질환에 아까 뇌졸중까지만 진단비가 들어갔죠. 우리가 가입하기 어려운 이런 뇌혈관 질환 쪽과 또 허혈성 쪽 질환이 바로 5대 기간에서 바로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뇌혈관 코드 10개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뇌 쪽 질환에 코드 10개가 다 들어가고, 또 심장 쪽에 이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코드가 6개가 다 들어갑니다. 허혈성. 그리고 이제 이 허혈성 심장 질환 외에도 다른 심장 질환 특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간도 그렇고 폐도 그렇고 심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코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단비로 구성을 하지 못할 때는 이렇게 수술 특약으로도 진단비 못지않게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나 심장 쪽에는, 그리고 다른 간이나 폐, 신장 쪽에도 요즘은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관열 수술이냐 비관열 수술이냐도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이 관열 수술은 말 그대로 병변 부위를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이제 조작해서 수술하는 걸 관열 수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카테터나 어떤 내시경, 이런 복강경화 수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신기술 의료기술이 바로 이 비관열 수술에 들어가는데, 바로 이 5대 기간의 수술이 바로 비관열 수술도 다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단비로 허혈성 심장 질환이다, 뇌혈관 질환이다, 진단비 구성을 못하신 분들은 바로 이렇게 5대 기간 수술비를 가져가시는 것도 굉장히 나쁘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진단비와 이런 수술비는 바로 소득이 단절된 소득이나 간병비 보장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중대한 질병으로 어떤 기간 동안 간병비 보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아까도 큰 질병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실손 의료비가 꼭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손 의료비 기본적으로 항상 가져가시고요. 바로 그 외에 21대다, 19대다, 또 32대다 이런 모든 거는 바로 부족한 치료비 대체 자원, 단절된 소득 대체 자원, 또 간병비 대체 자원으로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5대 기간 수술에는 바로 뇌, 심장,
간, 폐, 신장 이렇게 5가지 기관이 바로 5대 기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밑에 32대다, 19대다, 뭐 21대다 이렇게 수술 특약들이 중복적으로 반복적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큰 5대 기관 수술 특약에 대해서는 최초 1회, 뇌 쪽으로 한 번 받고 심장 쪽으로 한 번 받고 각각 최초 1회안입니다. 그러나 밑에 32대에서 21대 또 질병수술비 따로 있는 이런 부분들은 보험 만기 때까지 반복적으로 또는 각각 중복적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보통 동맥경화가 32대 특정 질병에 들어가고 또 동맥경화가 바로 21대 수술 특약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같이 가입하면 여기서 중복으로 같이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런 이 녹내장 같은 경우 19대 생활질병으로 들어가죠. 이런 녹내장도 21대 수술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같이 중복적으로 받을 수 있어서 어떤 수술을 하게 되면 어떤 간병비 역할도 나쁘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암이나 뇌나 심장의 진단비로도 착한 보험으로 구성을 했고 또 수술비도 이렇게 진단비에서 부족한 부분을 수술비로 커버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수술비에서는 어떻게 보장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혈성, 이거는 심장질환입니다. 심장질환. 자,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5대 기관에서 3천만 원, 또 심장질환 수술에서 1,000만 원, 그리고 21대에서 200만 원, 질병수술비에서 30만 원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 나가고요. 뇌쪽 질환도 마찬가지죠. 4,230만 원 적지 않은 돈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허혈성하고 똑같습니다. 5대 기관에서 3천만 원, 뇌혈관 1,000만 원, 21대 200만 원, 질병 30만 원. 그래서 4,230만 원 나가고요. 만약에 이 5대 기관에 이거는 관열 수술을 했을 때 3,230이지만 비관열 수술을 했을 때는 3천만 원이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도 2천만 원 이상의 수술비가 마련이 되기 때문에 진단비에서 뇌혈관 진단비를 가지지 못하신 분들은 이런 수술 특약으로 준비를 하시게 되면 큰 질병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적어질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담석증 같은 경우도 굉장히 흔한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담석증 같은 경우 32대 질병특약에 담석증이 들어가죠. 또 21대에 30%, 200만 원에 30%, 60만 원 들어가죠. 질병수술비 기본 따라오죠. 그래서 가장 흔한 담석증에도 이렇게 중복적으로 수술특약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390만 원. 굉장히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특약 준비를 하시고요. 만약에 우리 여성분들 자궁근종 수술 굉장히 많이들 하시죠. 32대 150만 원, 질병수술비 30만 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흔한 백내장. 요즘은 백내장은 막 30대 중후반에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것도 노안으로 백내장 수술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이 백내장 수술도 21대에서 20만 원, 19대에서 30만 원. 그리고 질병수술비 기본으로 따라오죠. 30만 원. 그래서 백내장도 기본적으로 80만 원. 이런 백내장 수술도 2015년 실손보험 갖고 계신 분들에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 2016년도죠. 2016년도 1월 이전에 실손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백내장으로 인해서 인공수정체 삽입하는 것도 거의 실손보험에서도 다 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손보험에서 보장받고 수술비로 이제 이렇게 중복적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지외반증. 이거는 이제 여성분들 하의를 많이 신고 다니시면 나오는 그런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도 21대 200만 원에 10%, 19대 들어갑니다. 생활질병에 들어가기 때문에 30만 원. 그리고 질병수술비 기본적으로 따라옵니다. 30만 원. 그래서 이런 무지외반증 하나에도 적지 않은 수술비가 지원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이게 바로 수술비가 아까도 암 진단비 3대 진단으로 제가 착한 보험의 보험료 예시를 해드렸습니다. 그거는 A회사에서는 그렇게 가입이 가능하고요. 또 한 증권에 이렇게 다 못 않습니다. 왜냐하면 착한 보험에는 또 수술 특약이 이렇게 착한 보험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진단비는 착한 보험으로 제가 예시를 해드렸지만 이건 또 B 회사로 수술비 풀 담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요거는 이제 20년 자동 갱신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에는 5대 기간 수술비도 아까 다 들어갔죠. 32대 수술비 들어갔죠. 19대 들어갔죠. 21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따라오는 질병 수술비 들어갔고 골절 진단비 우리가 일상생활에 일하다가 또는 골절에 금방 가도 골절 진단비도 기본 50만 원 들어갔죠. 그리고 상해 수술비 다쳐서 수술하는 수술비도 또 1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앞에 수술비 예시에는 안 나왔던 이런 상해 쪽의 담보도 여기는 다 구성이 됐어요. 그렇게 구성이 됐을 때 110세까지 20년마다 한 번씩 자동 갱신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0년 동안은 보험료 변동이 없고요. 보통 지금 20, 30대 이 젊은 층보다는 30대 이후에
이런 수술이나 이런 질병이 노출될 수 있는 이런 나이대에 계신 분들은 이런 20년 갱신여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성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래서 35세 남성분 해도 이 많은 수술 특약을 다 가져가도 월 납입이 23,000원인데 최저보험료가 25,000원이에요. 그래서 25,000원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 여성분 27,000원.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50대에 계신 50세 남성분 41,000원에 구성이 되고요. 여성분 41,000원에 똑같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 특약은 내가 꼭 진단비로 가지지 못하고 있다 하신 분들이 A 보험사의 아까 착한 보험과 또 B 보험사의 수술비 플랜으로 같이 보완을 하셔서 실손 보험 또 진단비 이렇게 수술비 세 가지를 구성을 하고 계시면 아마도 큰 질병으로 인한 어떤 불안감이나 경제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큰 질병에 대한 치료비를 굉장히 많이 부담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오늘 강의 자료를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수술 특약이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굉장히 폭넓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술 특약이 있어서 중복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폭넓은 수술 특약으로 이런 간병비 역할 또 단절된 소득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강의 준비를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무엇보다 조기 검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놓치지 말고 조기 검진하셔서 조기에 모든 거는 발견해서 치료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예, 치료비가 부담되는 질병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증 생기셨다면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고 보험 이슈 체크 시간 함께합니다. 예, 보험 이슈 체크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살펴보셨죠? 오늘의 주제는 가성비 으뜸인 질병 후유 장애 특약입니다. 민지용 전문가님, 가성비로 보나 보장 범위로 보나 이 질병 후유 장애 특약만한 것이 없다라는 의미에서 이 주제를 선정을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질병 후유 장애가 어떤 특약인지 먼저 좀 알려주십시오. 네,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 질병 후유 장애 특약이라는 것은 질병으로 인해서 생기는 후유 장애를 퍼센트에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그런 보험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떤 특정한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 몸의 어떤 그 전체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좀 넓죠. 네. 그리고 사람의 신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수록 노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어떤 사고나 특별한 일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장하니까 당연히 이것을 가입해두면 소비자에게 훨씬 더 유리한 그런 특약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이제 나오는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올해 4월부터 이게 이제 물론 장애분류표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이나 퍼센트율은 조금 다릅니다만 대략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화면을 보시면은 우리 몸의 전체를 보장한다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일단 알 수가 있고요. 연세가 높으신 분들께서는 뭐 눈이 침침하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을 좀 자주 하시는데 어떤 사고 때문에 그런 것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노화가 생겨서 아주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화와 함께 일어나는 혹은 질병으로 인해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많이들 걱정하시는 치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눈, 코, 귀, 허리, 무릎, 어깨, 그리고 또 어떤 장기 절제나 장기 이식, 그리고 투석 받는 경우, 그리고 또 손발까지도 모든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실손의료비 보험을 제외하면 가장 중요하면서도 보장 범위가 넓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특히나 이제 좀 치매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간병보험을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대부분의 간병보험이 사실은 일시불로 소액을 보장하는 보험이고 또 보험료가 좀 비쌉니다. 근데 이 질병후유장에는 이러한 특이하게 이 치매까지도 보장 범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성비를 놓고 봐도 질병후유장의 특약이 소비자에게 더더욱이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우리는 늙는 것, 노화를 피할 수는 없는데 이 질병후유장의 특약은 우리 몸 전체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유용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보장 범위가 넓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우리 몸의 여기저기에서 이제 질병들이 발병하게 되고 노후가 되면서 더욱더 노화가 될 텐데 이 모든 것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몸에 어떤 여러 곳에 후유장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각각 전부 다 보상이 될 뿐만 아니라 또 후유장애율을 더해서 또 중복으로 합산 지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보험사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특약이 처음 출시됐을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거의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이 특약을 많이 다 없앴어요. 그리고 현재 또 이제 한 3, 4개 보험사만이 유지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아시겠지만 이번 4월에도 없어지거나 굉장히 많이 축소될 것이라는 예상도 많이들 하셨습니다. 다행히 이게 지금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고요. 조금 축소된 형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혹시 준비 못하신 분이 있다면은 지금이라도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요 부분을 제가 한번 좀 이 질병후유 특약의 장점을 한번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제가 요약을 한번 해드리면요. 예.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치매도 경증부터 중증까지 모두 보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번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 부위별로 반복, 합산, 중복으로도 보장된다는 거. 그리고 치매까지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큰 질병 후유장애가 질병을 겪게 되면 후유장애가 남게 되는데요. 그것까지들도 전부 다 보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실손의료비 특약과 질병후유장애 특약은 가입이 가능하신 분이라면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꼭 가입을 해두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나이가 들면서 사람의 몸은 그 기능이 현저히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보장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가입해야 되는 게 바로 질병후유장애 특약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조금 더 서둘러서 가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예, 이 특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보험사에 부담이 되는 특약이다 보니까 당연히 가입 조건도 좀 까다롭습니다. 뭐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을 가지신 분들은 당연히 가입이 또 되질 않기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가입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이 만성 질환 때문에 나는 이제 늦었다라고 생각하시는 시청자님들이 계시다면은 혹시나 내 자녀들 혹은 내 손주들의 보험에는 이 질병후유장애 특약이 있는지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의외로 잘못 알고 계시거나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은 부분이 또 있기도 한데요. 이 특약과는 전혀 다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까 혼동하시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저희에게 이 보험 증권을 보내주시면서 질병후유장애 특약은 내가 가입이 된 것 같다. 그런데 잘 가입되어 있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막상 저희가 증권을 받아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 특약은 없고 좀 비슷한 이름의 특약들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질병후유장애 80% 이상이라든지 혹은 50% 이상 아니면 일반상의 후유장애 80% 미만, 요렇게 좀 이름이 좀 혼동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요. 퍼센트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퍼센트 때문에 혼동되기도 하고 또 이름도 같긴 하지만 퍼센트가 완전히 다른데도 네. 혼동하기도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질병우유장애 3에서 100% 아니면 80% 미만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이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그 질병우유장애 특약을 얘기하는 거고요. 질병우유장애 80% 이상 아니면 뭐 질병우유장애 50% 이상 뭐 상해 후유장애 이렇게 써져 있는 것들은 오늘 설명하는 질병후유장애와는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 상해 같은 경우는 다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노화나 질병하고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도 하고요. 또 50% 이상의 후유장애라고 한다면 팔 한쪽이 없거나 눈 한쪽이 없는 정도의 아주 큰 후유장애입니다. 또 80% 이상이라고 한다면 눈 양쪽이 없는 정도의 굉장히 큰 퍼센테이지의 후유장애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질병후유장애 80% 미만과는 근본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꼭 증권을 지금이라도 한번 제대로 된 질병후유장애가 있는지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봐도 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쪽으로 전화를 주셔가지고라도 증권을 꼭 확인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방송을 보시면서 내가 가입하고 있는 질병 후유장애 특약이 반드시 3에서 100% 혹은 80% 미만이라고 쓰여 있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성질환이 있어서 나는 가입이 막혀 있을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나 손자, 손녀를 위해서 가입해두면 참 좋은 보험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신 건데요. 전문가님, 앞서서 질병 후유장애 분류표가 올해 4월에 개정이 됐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보장이 좀 많이 줄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해진 건 아닌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장애 분류표가 개정이 되면서요. 예. 전체적인 퍼센테이지는 조금 하향됐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질병후유장애 특약만큼 보장이 넓거나 계속해서 보장받기에 적합한 그런 특약이 없고요. 또 무조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12년 동안, 이게 12년 만에 개정이거든요. 그래서 12년 동안 우리나라 의학이 많이 발전해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또 그리고 구체적으로 변경되었다라고 보는 편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선 약간 불리해진 면도 있는 반면에 네. 오히려 그동안은 판정받지 못했던 새로운 후유장애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거나 또 이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새로운 부분도 또 개정돼서 생긴 것도 있거든요. 화면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그동안은 약간 뭉뚱그려서 보장을 받던 부분들이 지금은 구체적으로 세분화된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의 기능은 냄새를 맡는 후각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호흡을 하는 호흡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그냥 코의 기능이 상실된 때 이렇게 보장을 했었다면 지금은 호흡 기능과 후각 기능을 나눠서 보장하게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귀의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기능도 있지만 우리 몸의 어떤 균형과 평형을 유지하는 기능도 있어서 이 귀에 어떤 달팽이관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어지럼증이라든지 뭐 이런 멀미나 구토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동안은 듣는 기능에 대해서만 판정을 했다면 이제는 이 평형 기능에 대해서도 후유장애 판정이 구체화됐다라고 보실 수도 있고, 지금 앞에 보시는 화면에는 없습니다만 폐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는 이식을 받아야지만 후유장애 판정을 받던 것이 이제는 호흡곤란에 관련해서도 후유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동안은 없었던 인공항문이나 인공요로와 같은 그런 없었던 것들도 새로 신설됐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후유장애 특약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고령화 사회가 되면 될수록 더더욱이 필요한 보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많은 전문가분들과 또 저의 개인적인 공통적인 견해이기도 합니다. 예. 꼭 필요한 보험이다라는 생각이 아마 시청자분들 드실 것도 같은데 보험료가 좀 많이 비싸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예. 안타깝게도 이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암진단금 아니면 뭐 입원 일당과 같은 그런 특약들 같은 경우도 사실 그만큼 보험료가 좀 비싸죠. 질병후유장애 역시 이러한 특약들처럼 저렴한 특약은 확실히 아닙니다만 나중에 어떤 보험금을 받게 될 확률로만 본다라고 하면 그 어떤 특약보다도 어떤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가성비를 따졌을 때 보험료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간병보험과 비교를 할 때도 간병보험 같은 경우는 치매를 동반한 일상생활 장애에 대해서 보장을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중증 치매, 경증 치매와 더불어서 아까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내 몸 전체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도 굉장히 가성비가 높은 그런 보험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이 질병후유장애 특약의 가격 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 하면은 100세 만기로 가입을 해두면 정말 좋겠지만 사실 100세 만기는 정말 비쌉니다.
그렇다고 또 80세 만기로 하기에는 이 보험금을 받기가 굉장히 좀 불리해지는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80세 분들과 지금 80세 분들을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다르고 어떤 의학기술의 발전이라든지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어떤 미래에 대한 예측 이런 부분까지라고 본다면 최소한 90세 정도로는 설정을 해두어야 나중에 보험금을 받기에 용이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100세 만기가 너무 비싼 분들도 꼭 90세 정도까지는 가입을 해두시고 80세는 너무 짧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예, 민지용 전문가와 함께 질병 후유장애 특약이 얼마나 소비자에게 유리한지 정보를 좀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은 꼭 드리고 싶은데요. 모든 분들이 가입하면 참 좋겠지만 특별히 이런 분들은 꼭 가입하기를 권유한다라는 분들의 범위가 좀 있을까요? 네. 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치매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질병에 대한 어떤 가족력이 있거나 아니면 선천적으로 어떤 특정한 장기나 뭐 이런 부위가 좀 걱정되시는 분들, 신체 부위가 좀 약하신 분들, 그런 분들 가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만성질환자는 가입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건강검진을 앞두고 있지만 내가 혹시나 그런 진단이 내려질까봐 두렵다 하시는 분들은 건강검진 전에 가입을 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현재는 없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모든 질병은 거의 바이러스성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들어보지 못한 아직은 없는 질병이지만 미래에 또 생기게 되는 질병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으로는 아마 보장받기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진단금 같은 경우에요. 그런데 이 질병 후유장애는 내가 어떠한 질병에 걸렸든 간에 그 질병으로 인해 후유장애가 남게 되면은 모두 다 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설사 새로운 질병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부분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러한 미래에 대한 예측을 감안해서도 굉장히 좋은 보험이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처럼 가성비로 보나 보장 범위로 보나 또한 미래에 대한 어떤 고령화 사회 또한 질병에 대한 예측 이런 것들을 다 본다 하더라도 현존하는 특약 중에서 가장 최고의 특약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치매에 대한 걱정 때문에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또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특별히 어떤 질병에 건강에 염려가 크신 분들은 질병 후유장애 특약을 가져가면 좋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관련해서 궁금증 생기셨다면 연락 주십시오. 저희 자세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보험 이슈 체크 시간이었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 주신 보험 고민들을 하나씩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는 실시간 전화 연결이 돼 있고요.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제가 와이프 보험 때문에 좀 문의를 드렸는데요. 예. 예, 40대 초반이고. 예. 보험을 가입한 지가 상당히 좀 오래됐어요. 예. 오래됐는데 와이프가 좀 뭐 몸이 아프거나 건강상의 이상이 있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뭐 거여보험 증권이나 이런 거 볼 일이 없어서 그냥 놔뒀었는데 이제 어찌됐든 나이가 좀 들어가고 해서 부족한 게 있는지 그런 것 때문에 좀 궁금해서 전화를 좀 드렸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아내분에 대한 사랑이 정말 크신 시청자님이시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청자님, 저희에게 네네. 미리 보내주신 증권을 확인해 봤는데요. 아내분 네네. 앞으로 총 3건의 보험이 있으시더라고요. 맞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김정덕 전문가 바로 연결을 해드릴 텐데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제작진을 통해서 보내주신 증권 미리 정리해봤습니다. 1997년도에 가입하신 그 하나생명의 레이디 암보험은요 이미 완납이 되신 상태이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예전에 가입을 하셔서 잘 유지를 하고 계십니다. 2004년도에 교보생명의 CI보험, 2008년도에는 메리츠화재에서 라이프케어 보험을 가입하신 분이십니다. 문의사항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40대 초반의 여성분, 그러니까 아내보험 문의를 하시는 건데요. 아내보험 80세 이후 보장이 어떤지 특별히 좀 궁금하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고 건강하신 편이라고 했거든요. 김정덕 전문가 연결해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내분께서 보험을 체계적으로 참 준비를 잘 하셨어요. 네네. 네, 지금 최고 먼저 가입하신 게 1997년도 가입을 하셨는데, 이제 10년 납이고 70세 만기로 끝나는 게 조금 예. 만기 기간이 짧은 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지금 아내분께서 좀 많이 젊으시니까 앞으로 70세도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렴한 가격으로 잘 준비하셨어요. 여기는 암 진단비가 1,500만 원, 증권 보니까 그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즘은 유사암으로 빠진 갑상선암도 다 일반암으로 지급되는 그런 암보험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완납도 끝났기 때문에 이 레이디 암보험
보험은 잘 유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2004년도에 또 교보생명보험에 또 80% 선지급형 다사랑 CI보험 가입하셨는데요. 여기는 이제 월 납입보험료가 16만 2천 원, 비중이 꽤 크죠. 근데 이제 여기도 거의 납입이 10년이 훨씬 넘으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주계약이 7천만 원 되어 있으세요. 증권 보고 계시죠? 네네네. 네, 주계약 7천만 원은 사망보험금입니다. 사망보험금 7천만 원인데 이건 보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죠. 종신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만약에 중대한 질병이라든가 어떤 중대한 수술을 하게 되면 80% 선지급형으로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중대한 암 진단 받았다 했을 경우 7천만 원의 80%는 7, 8에 56, 5,600만 원이 먼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차액은 이제 사망했을 때 나오는 그런 보장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또 이제 아내분께서 굉장히 준비를 잘 하신 게 이게 중대한 질병으로 묶여져 있다 보니까 특약으로 또 따로 또 준비를 하셨어요. 같은 증권에 암 진단비 2천만 원 준비하셨고 또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각각 다 2천만 원 준비하셨고요. 그다음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아는 1종부터 3종 수술 특약도 있고 입원 특약도 있고 어떤 상해 특약도 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래서 보장은 굉장히 준비를 잘 하셨어요. 그리고 이 특약은 대신 주계약 아까 7천만 원은 종신이었지만 지금 특약은 80세 만기. 그래서 아까 먼저 가입하셨던 거는 70세 그리고 교보생명 80세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준비하신 게 이제 실손보험이 그때 많이 활성이 됐었죠. 그 전에 나왔지만 2008년도면 굉장히 실손보험이 많이 활성화가 됐을 텐데 이때 이제 메리차제 라이프 케어보험으로 실손보험으로 또 보강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내분께서 이 보험에 굉장히 많이 관심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손보험까지 저희가 볼 땐 빈틈없이 준비를 많이 잘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고 이제 또 젊은 층은 120세대까지 가는데 지금 이제 들어놓은 하나생명의 레이디암도 70세로 끝나고 또 교보생명의 특약도 80세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2008년도에 가입한 메리차제도 80세로 끝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80세 이후의 보장이 조금 궁금하다고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서 보험료를 조금 더 납입할 수 있는 여력은 되시나요? 그 정도도 안 되고 지금 제가 현재 보험료 내고 있는 게 한 23만 원 정도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보험료가 솔직히 이제 좀 뭐 많은 부담은 아니고 어쨌든 부담도 되고 좀 줄일 수도 있는지 궁금하고 아니면은 또 부족한 게 있는지 그래서 또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또 80세 이후니까 전부 만기가 돼버리니까 또 그 이후에 보장 관계도 좀 궁금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 네. 그러면 제가 볼 때는요. 지금 메리차제 암 진단비가 들어져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암 진단비 1,000만 원. 이제 크지는 않지만 여기가 이제 2008년도에 가입을 하신 거기 때문에 갱신형으로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미 레이디 암도 있고 또 교보생명의 특약으로도 있고 또 주계약의 중대한 암으로도 이 암 쪽의 보장은 조금 폭이 넓은 편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메리차제 월 7만 원을 납입하고 계시지만 여기 갱신형 암 진단비와 갱신형 입원 특약을 배서로 삭제로 해서 줄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월 7만 원 납입하고 계신 거는 그냥 놔두시고 왜냐하면 여기는 실손보험이 있기 때문에 5년에 한 번씩 갱신보험료가 오릅니다. 그러면 이제 7만 원 안에 그 적립보험에서 대체자원으로 쓰면 되기 때문에 보험료는 그냥 월 7만 원 납입하시고 이제 갱신형 암과 입원 특약만 삭제를 하셔서 줄여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교보생명에 2004년도에 16만 2천 원씩 2004년도에 가입을 하셨는데 여기도 보장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보험료를 줄이고 80세 이후에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16만 2천 원을 보험사에 감액 완납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10년이 넘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16만 2천 원씩 내는 게 앞으로 한 5년, 6년 정도 남았죠. 그래서 5년, 6년 남은 그 16만 2천 원을 납입하지 않고도 보장은 똑같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 정신까지요? 네네. 그렇지만 이제 보장 금액이 주계약이 7천만 원이지만 주계약이 한 5천 정도로 내려갈 것 같아요. 이제 감액 완납 신청하시게 되면 요 월 납입하는 16만 2천 원은 내지 않는 대신 주계약과 특약의 일부가 조금 감액이 되는 대신 그 감액되는 만큼 80세 이후의 보장으로 채우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거기서 그 16만 2천 원을 납입을 안 하고 다시 이제 80세 이후의 보장제도를 다시 가입이 가능하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손해보험사에 이제 통합보험으로 추가를 하시게 되면 지금 40대 초중반 되셨다고 하면
방송에 아까 얘기했듯이 뭐 암이나 뇌나 심장 뭐 이쪽으로 해도 한 2천만 원 내지 3천만 원 준비하셔도 되고요. 거기에 수술 투기까지 같이 들어가셔도 10만 원이 넘지 않거든요. 예. 네네. 자세한 거는 이제 더 설계를 잘 해봐야 되겠지만, 이제 기본 플랜으로 가게 되면 40대 초반 한 7, 8만 원 선에 보장이 굉장히 비갱신으로 100세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네, 예. 감액완납하셔서 그 보험료로 80세 위에 보장을 하시고 월 납입하는 보험료를 조금 줄여서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예. 그렇게 한번, 그러면 그 내용 갖다가 본인이 직접 그 교부에 문의를 해야 되겠죠? 네네네. 계약자가 제가 볼 때는 가입 연도가 굉장히 오래되셨기 때문에 사모님이 준비하신 걸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요. 사모님께 직접 보험사에 문의를 하시면 저보다 더 자세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예, 시청자님. 지금 네네. 김정덕 전문가께서 하신 말씀 기억 잘 하시고요. 혹시 또 궁금한 거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봐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저희 보험플랜 119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보험 고민 해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문자 볼게요. 9114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내용 함께 보시죠. 길게 남기셨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당뇨와 혈압이 있으셔서 실손보험 가입을 그동안 못했었는데 4월에 유병자 실손보험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병자 실손보험은 일반 실손보험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가입하실 수 있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민지용 전문가님. 그동안 이제 당뇨나 뭐 혈압, 고지혈, 관절염 같은 것들이 있으셔가지고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싶지만 가입을 못했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네. 지금 문자에서 나와 있다시피 이제 이번 4월부터는 이제 이러한 만성질환자 분들도 실손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끔 보험사들에서 유병자 실손보험이라는 것을 출시를 했는데요. 다만 이제 일반적인 실손보험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 좀 있습니다. 뭐 세부적인 내용은 좀 많이 길고요. 간단하게 핵심 내용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존의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언제 가입했냐에 따라서 자기부담금이 뭐 5,000원에서부터 최대한 20% 정도까지 였던 데 비해서 유병자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이 30%입니다. 그러니까 한 70%를 보장하는 보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입원 의료비 5천만 원인 거 정도는 일반 실손보험과 같습니다만 통원비는 20만 원이 한도고요. 그리고 처방 조제비, 약값이죠. 그 처방 조제비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 그러니까 4월 달부터 지금까지 이제 처음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 보험료가 좀 안정돼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기존의 실손보험 가격보다 약 한 160%에서 200%가량 조금 비싸다. 물론 이 보험료도 보험사마다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는 좀 한번 정확한 보험료는 비교를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당뇨, 혈압, 고지혈이 있어도 가입은 가능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긍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어서 저희도 기분이 좋고요. 문자 또 보겠습니다. 0306님께서 주셨거든요. 역시 길게 남기셨는데 내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45된 남성입니다. 현재 건강하고요. 1년 전에 손해보험사 건강보험에 비갱신으로 가입한 바 있습니다. 월 보험료가 21만 원으로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고민을 남기셨습니다. 김정덕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45세 남성분 비갱신이라고 하면 여기 아마 실손보험은 빠진 것 같은데요. 아마 진단비나 어떤 수술특약 이런 걸로 구성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보험료가 많이 산출되는 담보 중에 하나는 입원 일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떤 담보로 구성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직업에도 많이 따라갑니다. 1급 사무직이냐 2급이냐 3급에 따라 직업에 따라 상해담보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월 21만 원이면 솔직히 45세 중반에 계신 분이 진단비 풀로 가입할 때는 그렇게 비싸게 산출되는 보험료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담보 구성을 어떻게 했느냐, 적립 부분이 얼마나 들어갔느냐, 보장이 크냐 약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많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보험사에 아니면 담당하시는 분 계시면은 문의를 좀 하셔서 적립 부분도 좀 알아보시고 진단비 보장 내용도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40 중반으로 풀 담보는 비싸지 않습니다. 21만 원 정도면. 근데 조금 더 보험도 이제 그 투자만 분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험도 분산으로 가입하기를 많이 권해드리거든요. 그래서 한 회사에 21만 원씩 납입하는 것보다는 A 회사나 B 회사 이렇게 나눠서 특약을 좀 중복으로 해서 좀 보장을 크게 가져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보험 플랜 119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전화, 문자 모두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보험과 관련만 돼 있으면 어떤 질문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서울 지역번호 02-3154-2662번 활용해 보시면 되겠고 문자로도 간략하게 남기실 수 있습니다. 013-3366-0110번입니다. 예, 저희 보험 플랜 119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